캐나다 최고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오로니아. 한국식약처, 미국 FDA의 허가와 등록을 완료한 오로니아 전 제품은 한국 불무원, 현대백화점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로니아의 크릴 오일 오메가3는 중금속 걱정 없는 남극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크릴 오일만을 사용하며 오메가3, 풍부한 인지질과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을 함유한 최고 품질의 오메가3 제품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오로니아.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 DMV가 운전면허 시험에 제공하는 32개 언어 서비스 가운데 한국어 등을 제외한 7개국 언어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데이브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아시아계 중어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DMV 측의 소수계 차별이라고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인회도 강력 반대를 표명하며 게빈 뉴섬 주지사와 주 상하원에 강력 항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와 소카 대학, OC 페어 등에 위치한 대형 백신 접종소 운영을 다음 달 중단할 예정입니다. 대신 소형 접종소 확대와 이동식 접종소 운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관광객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추진합니다. 뉴욕시는 이동식 백신 접종 차량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존슨앤존슨 백신을 배치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 전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절반을 넘으면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가을 학기 전면 대면 수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대 의과대학은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는 공식 통계보다 2배 이상 많은 690여만 명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 백신 지식 재산권을 면제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국제사회가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와 관련해 영국과 독일,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독일은 백신 지식 재산권은 혁신의 원천으로 미래에도 유지되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가 함께 주최한 제3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4차 마지막 무료 접종 행사는 오는 5월 13일로 이어집니다. 코로나 사태로 식료품 가격과 가솔린 가격 등이 줄줄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있습니다. 수산물과 닭고기 등의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요식업체의 음식 가격 상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은 지 70년이나 된 루이지애나의 낡은 다리 앞에서 연설하고 인프라 투자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꼽은 사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텍사스주가 꼽혔습니다. 최악의 주로 평가받은 곳은 캘리포니아였습니다. 연방노동부가 4월 비농업 일자리가 26만 6천 개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100만 개 늘어날 것이라는 시장 전망치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국에서 신차 공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중고차 가격이 크게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계 여성 2명에게 묻지마 흉기 공격을 했던 용의자가 살인미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들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아이다호의 한 중학교에서 6학년 여학생이 총을 쏴 3명이 부상했습니다. 총격을 받은 학생 2명과 관리인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는 70살부터 74살 어르신들 백신 접종 예약 첫날 10% 이상이 예약을 마쳤습니다. 이달 말부터 고령층 접종이 속도를 내면 방역 수칙을 좀 더 푸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번이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일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1.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어제에 이어 오전에는 흐린 하늘 보이다가 차츰 맑아집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73도로 전망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헤드라인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5월 7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첫 소식은 혜택 소식입니다. 식당과 호텔에 $10,000 추가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주법안 SB408이 어제 주 상원 재정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데이브민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30일 동안 연이어 문을 닫아야 했던 식당과 호텔에 $10,000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자는 내용입니다. 연매출 $500만 미만, $500만 이하의 요식업소와 숙박업소들이 혜택 대상들입니다. SB408 법안은 주상원 사정위원회로 송부됐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일보가 비영리 단체 MCCN과 함께 한인 커뮤니티 코로나 예방 백신 무료 접종 이벤트의 세 번째 행사가 어제 한인타운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모더나 2차 접종을 받으러 온 주민들의 발걸음 역시 이어졌습니다. 이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6일 타운 유가와 맨하튼의 대도식당 주차장에서 열린 라디오 서울의 한인 커뮤니티 코로나 예방 백신 무료 접종 이벤트에는 500여 명의 한인과 타인종 주민들이 찾아와 1차와 2차 백신 접종을 맞았습니다. 이날은 접종 예약자 외에도 워크인으로도 많은 한인과 타인종들이 접종 현장을 찾았으며 다른 접종소에서 1차 접종을 받았던 주민들이 가까운 한인타운에서 2차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 라디오 서울의 접종 이벤트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직장인인 50대 한인 남성 김 씨는 대기 시간 없이 편리하게 2차 접종을 하고 싶어 이날 행사장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1차 접종할 때는 줄 서가지고 한 30분 정도로 기다렸다가 맞았는데요. 뭐 너무 사람들이 많고 북적대고 해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여기 와니까 뭐 사람도 없고 일단은 저기가 너무 편하죠. 라디오 서울 접종 행사장에서 모더나 2차 접종을 마친 한인들은 타운에서 멀리 떨어진 대형 접종소에서 고생하며 1차 접종을 받아 2차 접종은 좀 편하게 맞고 싶었는데 마침 라디오 서울 백신 접종 행사에서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리 MCCN 디렉터입니다. 매직 마운틴, 디즈니 센터, 잉그우드, 포모나 페어플렉스 가신 분들, 그다음에 42가 뭐 사우스 센트럴 마시는 분들은 2차에 날짜만 돼 있으면 여기 오시면 우리가 무조건 2차를 놔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백신 접종을 차일피일 미뤄왔다는 한 한인은 라디오 서울 접종 행사장에서 편리하게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늦기 전에 접종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날 접종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경과를 좀 보고 하려고 그랬고 솔직히 관심을 뒀었는데 그리고 기회가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시기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라디오 서울 무료 백신 접종 이벤트에서 1차 접종을 받은 주민들은 접종 현장에서 NCCN이 2차 접종 예약을 잡아줍니다. 맞습니다. 2차 접종은 우리 미션3 커뮤니티 클리닉에서 우리가 전화를 해가지고 예약을 잡아드려가지고 2차는 우리가 꼭 준비를 다 되고 있습니다. 이날은 코로나 무료 검사 테스트도 함께 이뤄져 많은 한인들이 테스트도 받았습니다. 40대 한인 여성은 팬데믹 기간 동안 더 주의하고자 이날 접종소에서 존슨앤존슨사의 백신 접종과 더불어 코로나 검사 테스트까지 받았습니다. 어느리의 미국을 제가 잘 보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받고 일단 테스트도 해보고 테스트 했던 거는 알고 싶었어요. 한인 커뮤니티 무료 백신 접종 행사는 오는 13일 목요일에 마지막으로 접종 행사를 실시합니다. 가주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가 접종 대상으로 사전 예약 혹은 워크인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백신 중 원하는 백신을 선택해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예약은 event.radioseoul2650.com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무료 접종 행사는 대도식당과 한미은행, 카우나체어, 셀리온, 브랜뉴데이, 웰케어의 후원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확실히 아시안들의 접종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도 그랬죠. LA 카운티 젊은 층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접종률 아시안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자료를 연령대와 인종별로 나눠 발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는데요. 백신을 최소 한 차례 이상 접종한 16세에서 29세 사이의 아시안 여성은 65%, 남성은 57%로 나타났습니다. 백인 남성과 백인 여성, 이 같은 나이대 16세에서 29세 사이의 백인 남성과 백인 여성의 접종률은 43%와 51%였고 흑인 남성은
단 18%, 흑인 여성은 20%만이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티노 역시 남성 24%, 여성 31%로 상당히 낮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숙제, 10대에게 백신을 맞히는 일이 이제는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라고 CNN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어린이를 상대로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될 수 있다라고 보도한 CNN은 미국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보호하는 데 열쇠가 될 새로운 국면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내주 초, 다음 주 초에 파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12세 이상에게도 맞을 수 있도록 승인할 예정입니다. 현재 파이자 백신은 16세 이상이 접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세까지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국립보건원의 프랜시스 콜린스 원장은 고등학생들이 다른 젊은이들만큼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하고 이를 잘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9월 가을 학기 개강 전에 백신 접종 스케줄이 잘 진행되면 훌륭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워지면서 정상을 회복하는 과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도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교육당국은 가을 학기에는 전면, 대면 수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백신을 맞은 미국인은 전체 인구의 45%, 성인만 따졌을 때는 56%를 넘었습니다. 감염자와 입원자가 줄면서 지방정부는 정상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 브로드웨이는 오는 9월에 공연을 재개하기로 하고 예매에 들어갔습니다. Broadway tickets go on sale today at 100% capacity for theaters. The shows open September 14th. 경제 지표도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치를 또 갈아치우는 등 고용시장이 가파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식과 여행 등의 서비스 산업에서 지출이 늘고 영업 규제가 거의 완화된 효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덕분입니다. 앞으로 과제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입니다. 곧 12살에서 15살도 백신 접종이 임박했습니다. If it is approved or authorized as we expect, we have the ability to move very, very quickly on a number of fronts. 미겔 카도나 교육장관은 가을 학기에는 완전한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미국인 80% 이상이 면역을 갖지 못하면 가을에 또 한 차례 확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생들이 활동적이어서 전파 가능성이 큰 만큼 전체 방역에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월마트가 전국의 5,100여 개 월마트와 샘스클럽 매장 약국에서 예약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월마트 보건부문 셰릴 패커스 부회장은 공급량과 접종 대상이 크게 확대되면서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이 중요해졌다라고 말하고 팬데믹을 종식시키기 위해 앞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이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원하는 사람은 예약 필요 없이 월마트나 샘스클럽을 방문해 파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백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월마트는 멤버십 클럽인 샘스클럽도 백신 접종자에게는 회원권이 없어도 입장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마트 측은 예약을 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먼저 예약하고 방문하면 빨리 접종받을 수 있다며 향후 취약 지역에 대한 이동식 월마트 백신 접종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지역에서 지하철역 주변에 3곳의 백신 접종센터가 설치됩니다. LA 메트로가 백신 접종센터를 설치하는 곳은 허턴과 그린 C라인, 그리고 크랜쇼와 105번 스테이션, 그리고 가데나에 역시 그린 C라인과 하버 게이트웨이 트랜짓 센터에 3곳의 백신 접종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렌지 카운티의 대형 백신 접종소 다음 달까지만 운영하겠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LA 카운티가 운영하고 있는 대형 백신 접종소는 당분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파이자가 미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한 정식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파이자가 FDA에게 16세 이상 성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정식 승인받기 위해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자료 등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FDA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정식 승인을 요청한 것은 파이자가 최초입니다.
화이자는 지난해 12월 FDA로부터 긴급 사용을 승인받았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은 공중보건 위기가 닥쳤을 때 의약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내리는 일시적 조치로 정식 절차보다 승인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화이자가 FDA의 정식 승인을 받게 된다면 다른 의약품처럼 백신을 직접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회사나 정부기관 등이 피고용자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게 됩니다. 현재는 코로나19 백신이 정식 승인이 아닌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각 기관이 피고용자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정식 승인 절차에는 수개월이 걸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파이자는 12세에서 15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사용에 긴급 승인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FDA는 다음 주 초 승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이자처럼 mRNA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도 이번 달 내에 FDA에 정식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근 장복이 무섭다라는 분들이 늘었다고 저희가 지난주쯤에 보도해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도대체 물가는 얼마나 올랐나 취재해봤습니다. 수산물과 닭고기 가격이 무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서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 가격도 이제 곧 오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생활의 기본적인 식료품 가격 그리고 가솔린 가격 등이 줄줄이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의 지갑 점점 더 얇아지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류와 육류, 채소까지 식료품 전반에 걸쳐 가격이 전부 뛰었습니다. 닐슨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3주 동안 어류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서 18.7%가 올랐고 빵값은 7.5%가 올랐습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 가격이 두드러진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식료품 52개 항목 중에 우유와 버터를 제외한 50개 항목이 1년 전과 비교해서 모두 올랐습니다. 원자재와 용역 비용이 모두 오르면서 식료품 가격 인상을 부채질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운송 비용이 급등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운송비와 인건비, 원자재비로 물가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인플레이션은 지난 수년간 소비자들이 겪어온 것보다 체감폭이 훨씬 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에서 음식을 해먹는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식료품 수요는 여전히 높아 전국 슈퍼마켓 체인들은 예전처럼 디스카운트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급이 줄고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그로서리 체인에서 굳이 디스카운트를 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재료비가 오르면서 식당 음식값도 줄줄이 인상돼 직장인들에게는 외식 비용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스 가격까지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LA1의 가스 가격은 갤론당 4달러 9센트로 2019년 11월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트럭 운전사 급부족으로 인해 가스 가격은 계속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생필품 가격을 비롯해 모든 물가가 뛰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함께하신 미국 로컬타운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이었습니다. 5월 7일 금요일 오늘의 날씨입니다. 남가주일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역시 해양성 기후 영향으로 오전에는 구름으로 흐린 하늘 보이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조금 불겠고요. 어제보다 기온 소폭 내려가면서 낮 최고 기온 LA로는 73도, 밸리와 인랜드 78도, 해안가 67도, 산간 지역 66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소 선선한 기온은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국립기상청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LA 61도, 벌뱅크 59도, 놀스리치 58도, 토렌스 59도, 플러튼 62도, 애나하임 62도, 얼바인 61도, 리버사이드 5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시는 시간 LA 시간 기준 8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프리웨이 교통정보 살펴드립니다. 40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101번 교차 지점 추돌 사고로 노도프 스트리트부터 사고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체는 사고 지점 지나 게티 센터 드라이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편 405번 놀스 방향입니다. 맨체스터 블루바드부터 차간 거리 좁히기 시작하면서 세풀베다 블루바드까지 정체 이어지고요. 이어 로스코 블루버드 지점의 추돌 사고로 인해서 빅토리 블루버드부터 다시금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먼저는 소토 스트리트 지점의 추돌 사고로 속도 현저히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더딘 흐름으로 통과하고 있고요. LA 하이닌타운의 크렌셔 블루버드 지점 역시 추돌 사고로 인해서 정체에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버랜드 애비뉴까지 이어집니다. 110번 놀스 방향입니다. 맨체스터 블루버드부터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3가까지 정체 구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대편 110번 사우스 방향 벌논 애비뉴부터 플로렌스 애비뉴까지 정체 빚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로스펠리즈부터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다서다 반복하는 정체 꼬리 파라마운트 블루버드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편 5번 놀스 방향은 디트먼 애비뉴부터 두벌 스트리트까지 신말대 정체 꼬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91번 교차 지점의 추돌 사고로 한 개 차선 차단되면서 105번 교차 지점 이후부터 정체 구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고 구간 통과에 10분 소요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이 운전면허 필기시험과 관련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운전면허 어떤 언어로 시험 보셨습니까? 뭐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를 보셨겠고 한국어 편하신 분들은 또 한국어로 시험 많이들 보셨죠. 한국어 시험 뭐 어렵지 않았어. 그리고 또 업소록이나 이런 한국일보 업소록 같은 뒤쪽에 보면 예상 문제가 또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 DMV가 운전면허 필기시험에서 한국어를 비롯한 소수개 언어 시험을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크라멘토 비는 최근 입수한 DMV 내부 지침 메모를 인용해서 DMV가 운전면허 필기시험에서 한국어를 포함한 총 25개 소수개 언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앞으로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알메니아어, 힌디어, 펀자브어, 베트남어 이렇게 7개 언어로만 제공되고 한국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 필기시험은 모두 폐지됩니다. DMV의 이 같은 계획은 지식 테스트 현대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DMV는 이번 프로젝트 시행 내용 가운데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항수를 현행 18개에서 25개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어 시험이 없어지는 데다 시험 문항수도 늘어나 특히 영어에 익숙치 않은 한인 이민자와 중장년층 이상에게는 운전면허 시험이 이제 크게 어려워질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세크라멘토 비 신문은 DMV 현대화 프로젝트가 개빈 뉴섬 주지사 취임 시 최우선 순위 과제 중 하나였고 뉴섬 주지사가 이를 위해 대기업 시스코 경영진 출신인 스티브 고든을 DMV 책임자로 임명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신문은 현재 운전면허 필기시험 시 선택할 수 있는 언어 목록 32가지 리스트를 DMV 웹사이트에서 이제는 찾을 수 없었으며 DMV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이 살고 가장 많은 소수개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소수개 언어 서비스 폐지 조치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신문은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한국어, 알메니아어, 페르시아어, 아랍어 이런 순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LA 한인회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긴급 성명을 발표한 LA 한인회는 이번 조치가 실제 시행될 경우 언어에 어려움이 있는 한인 등 수많은 소수계에게 미국 정착의 첫 관문과도 같은 운전면허 취득이 더욱 어렵게 되는 것이 자명하며 시간과 금전적인 부담을 늘리고 무면허 운전의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은 결국 소수민족들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한인회는 이번 DMV 필기시험 언어 축소 방침에 강력 반대를 표명했고 현재와 같이 25개원의 시험이 계속 유지돼 소수계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지사와 주의회에 강력히 촉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황은 계속 업데이트하겠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은 이민자들의 합법 운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역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아시아계 인종차별, 증오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소수계 이민자들을 또 차별하는 정책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데이브 민 주 상원 의원은 DMV 관계자들과 앞으로 계속해서 미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역대 가장 많은 4명의 한인 의원들이 당선돼 활약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11월에 열릴 선거에서 재선 준비를 위한 선거자금 모금이 시작돼 한인 의원들 모두 후원금 확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 FEC가 공개한 지난 3월 31일까지의 1분기 선거기금 모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39지구의 영킴 의원은 54만 5,102달러, 48지구의 미셸 박 스틸 의원은 54만 4,827달러를 각각 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뉴저지 3지구의 앤디 킴 의원은 96만 1,545달러, 워싱턴 10지구의 메릴린 스트링랜드 의원은 22만 2,071달러를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명의 한인 의원들 모두 이번 회기 의정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원금 모금이 매우 잘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영킴, 미셸 박,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의 경우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앤디 킴 의원의 경우 재선 의원답게 강력한 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 EDD가 지급하는 실업수당의 허위 청구 또는 신분 도용의 피해가 한인들 사이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기 다른 이름으로 EDD에서 30여 통의 편지를 받은 경우도 보고됐습니다. LA 한인회에 따르면 LA 한인회가 EDD 실업수당 신청 그리고 갱신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LA 한인회에 따르면 최근 LA에 거주하는 60대 한인이 실업수당 신청 시 EDD로부터 날아오는 편지를 연속으로 30여 통이나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정확히 같은 주소로 날아온 이 편지들의 수령인의 이름이 모두 달랐고 모두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실업수당 문제는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의 제플리 사무국장은 한인회를 찾아오는 한인들 중 실업수당을 신청하려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실업수당을 신청했거나 수령하고 있는 등 허위 청구 및 신원 도용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매달 한두 건씩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 측은 EDD에서 보내오는 편지, 이메일 등을 잘 확인하고 이상한 점이 있다면 빨리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지인에게 소셜번호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말고 크레딧 리포트도 종종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류 확산 등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한국어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한 남가주 지역의 한글 학교 및 학생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중심으로 하는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지난해 총 140여 개 한글 학교를 통해 10,0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운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전 세계 한국 재외공관 관할 지역 중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 다만 학생 수에 비해 한국어 교사는 여전히 부족한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재외동포재단의 2020년 재외 한글 학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 한글 학교 수는 143개, 총 등록 학생 수는 9,8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조사가 이루어진 건 전 세계 161개 공관 중에 학교 수와 학생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 내에서 LA 다음으로 많은 곳은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으로 학교 128개와 학생 7,83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애틀랜타,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의 순이었습니다. 에너지 효율 그린론 공사를 허위로 신청하는 수법으로 1,500만 달러 규모의 모기지 사기를 벌였던 남가주 일당 12명이 기소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남가주에서 이 같은 모기지 사기를 벌인 12명의 용의자들이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LA와 리버사이드, 벤츄라 카운티에서 모기지 사기, 절도, 신원 도용, 위조, 돈 세탁 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에너지 효율 주택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선스 계약자들에게 펀딩을 지원하는 회사 이름을 도용해 가짜 신분으로 금융기관들에서 거액의 대출을 허위로 받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1년 넘게 비대면 모임만으로 유지해왔던 LA 한인 주요 경제 단체들이 속속 대면 모임 개최에 나서면서 대면 체제로 전환과 함께 정상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LA 한인 경제 단체들에 따르면 LA 한인 상공회의소와 LA 세계 한인 무역협회인 옥타 등 주요 한인 경제 단체들이 이번 달부터 주요 행사를 온라인 화상을 통한 비대면 방식을 버리고 오프라인 대면 방식의 모임으로 전환해 개최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마련한 색깔별 위생 등급에서 옐로우 단계에 부합하는 등 코로나19 확진 상황이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안정화된 데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산까지 더해지면서 한인 경제 단체들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오프라인 모임 재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 이사회를 화상회의로 열어왔던 LA 한인 상공회의소는 오프라인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달 18일에 예정되어 있는 정기 이사회는 오후 6시부터 한인타운 내 JJ 그랜드 호텔에서 오프라인 모임으로 열리게 됩니다. 지난해 3월 경제 셧다운과 함께 오프라인 정기 이사회가 중단된 지 1년이 넘어 열리는 첫 번째 오프라인 정기 이사회가 됩니다. 특히 이번 정기이사회는 강일한 현 회장의 1년 연임을 승인하는 뜻깊은 자리여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한편 옥타 역시 이번 달 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서 80여 명의 이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디언 팜스 리조트 골프장에서 내부 결속을 다짐하는 골프 모임을 갖게 됩니다.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이사들에 한해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옥타 LA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대면 모임과 비대면 모임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하이브리드 운영 방식으로 모임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LA 총영사관에서 웨비나 2가지를 개최합니다. 일단 아틀란타에서 벌어진 총기 사건을 비롯해 아시안 인종 혐오 범죄가 증가하면서 한인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LA 총영사관이 한인 검사협회와 공동으로 인종 혐오 범죄 대응을 위한 웨비나를 오는 11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11일입니다. 해당 웨비나에서는 연방검사, FBI 수사관, 오렌지 카운티 검사, LA시 검사, LAPD, 범죄 피해 지원 변호사 등이 인종 혐오가 발생했을 때, 증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그 다음 날인 12일 오전 10시에는 동포 기업인과 상공인들을 위한 LA시 한인 조달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조달 시장 진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LA 총영사관 주최로 페이스가 주관하고 LA시와 LA 공항공사, LA 수도전력국 등이 후원해서 함께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2가지 웨비나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약을 하거나 미리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저희 라디오서울 1650.com, 저희 웹사이트 라디오서울 1650.com을 들어와서 참고하셔도 되고 총영사관 웹사이트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한국인삼공사 미국 법인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 지난 5일 학교와 일상으로 복귀하는 어린이들에게 사랑의 응원을 펼쳤습니다. 통합교육교를 비롯한 많은 가주내 초등학교들의 대면 수업을 시작했지만 아직도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은 산재해 있어 어린 학생들의 면역력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관장 키즈 제품을 어린이들에게 나눈 것입니다. LA의 윌튼 플레이스 초등학교에서 한국어 프로그램을 듣는 학생들, 앤더스 먼거 패밀리 YMCA의 헬시 키즈 위크 이벤트에 참석한 어린이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의 초등학생 프로그램을 듣는 어린이들, 그리고 KYCC 키즈타운의 어린이날 이벤트에 참석한 어린이들 모두에게 지난 5일 정관장 어린이 제품인 아이키커와 홍이 장군을 기부했습니다. 정관장은 오는 16일까지 면역력 더블업 이벤트를 매장별로 진행하면서 정관장 멤버들에게 최대 15%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센터가 어제 가정의 달 기념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성료했습니다. 노인센터에서 열렸던 가정의 달 기념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에서는
15파운드 쌀 1포, 그리고 식혜 12개 캔 박스 1개를 65세 이상 시니어 500명에게, 그리고 비상용 알람은 400명에게 무료 배부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남가주 한국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제이미슨 서비스, 한화, 롯데상사 미주법인이 후원을 했습니다. 또 비상용 알람은 아시아계 시니어를 향한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경보 사이렌 기구로 한인 여성인 이 최연지 씨가 고펀드미를 통해서 기금으로 제작한 뒤 시니어 센터에 기증한 것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비상이 걸린 캘리포니아주 세미밸리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이 산불로부터 도서관을 보호하기 위해 350마리가 넘는 염소떼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서관은 벤츄라 카운티에 위치한 도서관 건물 주변의 관목들을 뜯어먹도록 이번 주 건물 주위에 염소떼를 다시 풀어놓았습니다. 지난 2019년 벤츄라 카운티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염소떼가 관목을 뜯어먹어 생긴 빈 공간 덕분에 산불이 도서관 건물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벤츄라 카운티 대형 산불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들도 염소들이 레이건 도서관의 산불 피해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며 공의 일부를 염소들 덕분으로 돌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벤츄라 카운티 소방당국의 로버트 웰스비 대변인은 올해의 경우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 관목이 잘 자라지 못해 염소들이 뜯어먹을 관목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 뉴스에 나왔죠. 맨하탄 브로드웨이 공연이 9월 14일부터 완전 재개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브로드웨이 공연 티켓 판매를 시작한다라고 말했고 브로드웨이 공연은 9월 14일 최대 수용 인원의 100%로 재개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때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진앙이었던 뉴욕에서 백신 접종에 가장 적극적인 시민들은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시 자료를 인용해 아시아계 성인 주민의 68%가 최소 한 차례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모든 인종 그룹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백인이 49%로 아시아계에 상당히 뒤진 2위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세입자 퇴거 금지 명령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관련 법안에 서명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세입자와 업주들을 계속 보호해야 하고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과 업주들이 집과 사업체를 지키고 경제 회복의 길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리코스토어를 운영하는 한인 자매가 벽돌로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지난 2일 사건 전후 다른 한인 업소들에서도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용의자는 한인 업소들만 골라 난입해 카운터 방탄 유리를 발로 차거나 강목을 들고 경비원을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찔했던 순간을 넘긴 한인 업주들은 자칫하면 또 다른 피해가 날 뻔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아시아계 할머니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던 용의자가 체포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검찰은 용의자인 패트릭 탐슨에게 치명적 무기 사용 및 노인 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정신병력이 있는 탐슨은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북가주 소식입니다. 북가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내 백신 접종 가능 주민의 70% 이상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산타클라라 카운티 보건국은 브리핑을 통해 16세 이상 주민 70% 이상이 백신을 1차 이상 맞았다며 미접종 주민들에게 반드시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주택 구입이 어려운 시애틀 지역, 시애틀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면서 도심 지역에서의 콘도 거래가 크게 늘어났다라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입니다. 교회나 극장, 스테디움 등 군중 집합 장소에 백신 접종자 좌석을 별도로 설정하다는 것이 차별 행위인지 특혜 조치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짐 월시 주 하원 의원은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한 제이 인슬리 주지사를
독재자 히틀러에 비유하며 자유의 비헌법적 억압처사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월식 의원은 관공서, 기업체, 경기장 등의 입장객에게 백신 티켓 제시를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했지만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고질적인 홈리스 문제, 하와이 차이나타운 소식입니다. 고질적인 차이나타운 홈리스 문제가 해결 기미는커녕 악화인류를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노스 하와이 스트릿에서는 무숙자를 위해 제공하던 샤워시설, 화장실도 잠정 폐쇄되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버스트릿의 한 미용실 업주는 매일 아침 가게 앞에 노숙자들의 배설물을 청소하는 일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라고 토로하면서 시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잠시 뒤 스포츠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NBA 소식 먼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LA 레이커스와 LA 클리퍼스 경기가 있었는데요. LA 클리퍼스가 118대 94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LA 클리퍼스 플레이오프 진출은 확정지었죠. 그런데 조 3위입니다. 이번 올해부터는 NBA 플레이오프 시스템이 조금 달라요. 일단 6위까지가 진출하고 7위부터 10위까지의 팀들은 이제 와일드카드라고 할까요? 와일드카드 경기를 또 펼쳐야 됩니다. LA 레이커스가 어제 패하면서 6위까지 추락했습니다. 7위 포틀랜드와는 경기 차이도 없어요. LA 레이커스 지난해 챔피언, 디펜딩 챔피언 LA 레이커스가 만약 7위까지 순위가 떨어지게 되면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는 좀 자존심 상하는 굴욕적인 경기를 펼쳐야 합니다. LA 레이커스는 어제 클리퍼스에게 94대 118로 패했고 르브론 제임스가 발목 부상으로 어제 결장했었습니다. 메이저리그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가 부상을 털고 11일 만에 마운드로 돌아왔습니다. 5회까지 4점을 내줬지만 타선의 지원으로 시즌 2승째를 따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류현진은 지난달 26일 템파베이와의 경기에서 오른쪽 엉덩이 통증으로 마운드를 내려간 뒤 열 하루 만에 마운드에 섰습니다. 1회 첫 타자에게 시속 142km짜리 밋밋한 직구를 던지다 솔로 홈런을 맞고 불안하게 출발했습니다. 3회에도 투아웃 1, 2루 위기에서 2루타를 허용하며 한 점을 더 내줬고 2타점 적시타까지 얻어맞으면서 실점은 넉 점까지 늘어났습니다. 체인지업과 커브 등 변화구의 제구력은 여전했지만 직구 최고 구속이 약 146km에 머물면서 타자들을 압도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토론토의 에이스답게 위기를 벗어나는 노련한 투구는 돋보였습니다. 위기마다 삼진과 병살타를 유도해내며 추가 실점을 막아냈습니다. 5회에는 외야수의 어이없는 실수로 타자를 3루까지 보냈지만 올슨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승리 투수 요건을 채웠습니다. 토론토 타선은 류현진이 실점할 때마다 곧바로 득점을 올리면서 류현진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1대0으로 끌려가던 3회에는 그리치기 석점 홈런으로 리드를 가져왔고 4대3으로 제역전을 허용한 4회에도 포수 데니 젠슨이 왼쪽 담장을 넘기는 2점 홈런으로 다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류현진 함께하신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이었습니다. (2021년 5월 7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현지였습니다. 함께하신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